인생은 종종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국의 한 남성, 막노인 가명 62세의 삶에서 비롯된다. 그는 30년 넘게 한 가정을 지키며 남편이자 아버지로 헌신했지만 결국 아내의 배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쓰라린 상처 끝에 뜻밖의 사랑이 황혼에 찾아온다. 1980년대 초반 박 씨는 26의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당시 그는 지방 국립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참이었다.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던 조용하고 단아한 여성이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열린 작은 동호회 모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후 몇 번의 만남 끝에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다. 그 시절 연애라는 것은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자유롭지 않았다. 전화기조차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어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제한된 소통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진실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가정과 두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그들의 작은 전셋집에는 늘 따뜻한 밥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30년의 세월 동안 박 씨는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고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결국 중소기업의 임원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휘청거릴 때도 아이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써야 할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원동력은 가족이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와서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는 모습이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대가로 그는 어느새 아내와 정서적으로 멀어졌다.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사라졌다. 박 씨는 이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한 희생이라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 한켠에는 점점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은퇴를 2년 앞둔 어느 겨울에 찾아왔다. 회사 회식이 끝나고 늦은 밤 귀가한 박 씨는 집안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아내의 방에 들어서자 여행용 가방 2개가 이미 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미안해.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와 같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동갑내기였고 박 씨와 달리 여유로운 성격과 따뜻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박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3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가족을 위해 쏟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아내의 이별 선언이었다. 아이들조차도 어머니의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빠는 늘 회사 일만 했잖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이후 박 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고 밥상에는 늘 혼자 앉아 있어야 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회의 도중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상사의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았다.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를 가리켰고 그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과거의 추억을 되새겼다. 아내와 함께 갔던 첫 신혼여행, 아이들이 뛰놀던 어린 시절, 명절마다 함께 모여 앉아 웃던 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너무 일만 했던 걸까?
대화조차 나누지 못한 게 잘못이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퇴직 후의 삶은 더욱 힘들었다. 사회와 단절된 듯한 공허감, 그리고 가정을 잃은 상실감이 겹쳐졌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깊은 외로움에 갇혀 있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노부부가 다정히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차올랐다. 지하철에서 손을 꼭 잡고 가는 부부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술에 의지해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었다. 그의 삶은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년 독서 모임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무료라는 말에 이끌려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며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띈 사람은 한 중년 여성, 김여사 가명, 58세였다. 그녀 역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중이었다. 눈빛은 슬펐지만 말투는 따뜻했다. 그녀는 박 씨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혼자 계신 것 같아 보여서요. 앞으로 모임 자주 나오세요. 같이 책 읽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거예요. 그 순간 박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직은 상처가 깊어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지만 분명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버림받은 뒤 박 씨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고독과 상실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다. 그러나 인생은 늘 뜻밖의 순간에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황혼에 접어든 그의 삶에도 이제 막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운명을 바꿀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다. 독서 모임 첫날 이후 박 씨는 매주 복지관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함이었지만 점점 책보다 김여사와 나누는 대화가 기다려졌다. 박 선생님은 젊을 때 어떤 책 좋아하셨어요? 사실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없었죠. 늘 돈 벌기에 바빴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성공학 서적만 주워 읽었지요. 그의 대답에 김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허구의 이야기지만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쩌면 선생님의 삶도 누군가의 소설 한 편 같을지도 몰라요. 짧은 대화였지만 박 씨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오랜 세월 아내와의 대화가 끊겼던 그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웃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독서 모임이 끝나면 근처 찻집에 들러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여사는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다가 남편을 병으로 잃은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고 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 가정을 이루고 떠나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울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누구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 말에 박 씨는 깊이 공감했다. 자신 역시 은퇴 후 무너져 내린 일상을 체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어느새 그는 김 여사의 말투, 눈빛, 심지어는 웃는 모습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행복의 싹은 쉽게 자라지 못했다. 어느 날 박 씨의 큰딸이 우연히 아버지가 김 여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빠,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엄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요. 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 씨는 뭐라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너희는 아직 몰라. 나도 외로운 사람이야.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아빠, 제발 체면 좀 지켜요. 나이 들어서 창피하게. 딸의 말은 날카로웠다. 박 씨는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건만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걸 비난받아야 하는가? 문제는 자식들만이 아니었다. 동네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 씨가 새 여자를 만난다더라. 나이 들어서도 연애라니. 속삭임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럴수록 박 씨는 위축되었고 김 여사를 만나는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정작 김 여사는 담담했다.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결국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하는 건데.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는 박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 곁에 있으면 자신도 조금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늘 갈등 속에 흔들린다. 박 씨는 자식들의 반대와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괴로웠다. 동시에 김 여사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온과 설렘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내 나이의 사랑이라니. 어쩌면 욕심일 뿐일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봄날에 찾아왔다. 독서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던 길,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김 여사는 우산을 들고 박 씨와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사실은 요즘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짧은 고백은 번개처럼 그의 가슴을 쳤다. 비 내리는 거리,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다. 박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박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외로움 속에서 움츠려 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뛰고 있었다. 박 씨 인생의 갈림길을 보여준다. 자식들과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그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인간적 위로와 설렘을 느꼈다. 이 사랑이 단순한 외로움의 산물인지 아니면 진정한 운명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 무렵 박 씨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돌보지 못한 탓에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어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의 곁에 있던 이는 자식들이 아니었다. 바로 김 여사였다. 박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간절했다.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그녀는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다. 약을 챙기고 죽을 떠먹이며 땀을 닦아 주었다. 며칠이 지나도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다. 오히려 김 여사가 곁을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간호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내가 진짜 의지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몸이 조금 회복된 후 박 씨는 자식들을 병실로 불러 모았다.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너희는 아버지가 늘 강하고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외로웠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늙은이 남은 건 허전한 뿐이더라. 그런데 김 여사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저희는 그냥 아빠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됐어요. 또 버림받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 순간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상처를 피하며 살 수 있겠니? 하지만 지금은 상처보다 행복이 더 크단다. 아이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박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퇴원 후 박 씨와 김 여사는 마을 근처 작은 공원을 매일 산책했다. 저녁 노을이 물드는 시간,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온 삶을 이야기했다. 당신 덕분에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웃을 수 있었는걸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남의 눈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었다. 어느 날 김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다시 혼인신고 같은 거 할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소. 중요한 건 법적 종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잖소. 그 말에 김 여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으며 남은 생을 함께하겠다는 조용한 서약을 나눴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물들던 어느 날, 박 씨는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담담히 말했다.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살기로 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행복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말에 자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세월이 흘러도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인연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박 씨와 김 여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알려졌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다.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구나. 삶의 마지막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네. 박 씨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에도 기한이 없다. 나는 지금 황혼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박 씨의 깨달음과 화해를 보여준다. 자식들의 이해를 얻고 김 여사와의 동행을 받아들이며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남은 삶은 길지 않을지라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짜 사랑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주는 마음임을 증명한 것이다.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 혼자가 되어버린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짜 사랑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머리가 희끗해졌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끝에 버려진 한 남자는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연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과 따뜻함으로 그의 남은 삶을 밝혀주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뜨겁지는 않지만 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은 젊음의 열정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혹시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의 사연이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감동적인 사연, 그리고 때로는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시면 이곳은 더 따뜻한 공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황혼숨결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마음이 늘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